도전, 방산 수출 4대 강국.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세계 방산 수출 국가별 순위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순이고 우리나라는 세계 8위입니다. 2027년까지 방산 수출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 가는 방산 수출 강국이 되겠다는 것인데, 이 목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과연 실현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방산 수출 170억 달러에 숨어있는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 당시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는 소비주의 방위사업을 수출 중심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방산 수출 국가로 도약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방산 수출 국가 순위 9위를 차지하면서 당초 목표한 순위에는 미달했지만, 그래도 2010년 당시 세계 17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죠. 게다가 앞선 순위의 이스라엘, 스페인, 영국과는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불과 0.6%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방산 수출 5위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 방사청이 2022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기게 되었고, 이 국방 R&D 투자가 세계 방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이때부터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용어가 슬슬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 말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1조 원대 호주 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바로 이어 2022년 초에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대의 천궁2 계약을 맺게 되고, 이집트와 2조 원대의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하자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당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축하하면서 방산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언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2022년 8월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해 대한민국을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구호였을 뿐인데 대통령이 직접 공언을 하자 모든 정부 부처가 이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의 국정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2022년 11월 대통령이 주관한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산업부는 민군 겸용기술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국방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달성해서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내놓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방사청도 그해 12월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선도적 부품 개발로 세계 4대 방위산업 수출 강국 진입을 지원한다고 홍보를 합니다. 안보실 역시 올 4월에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라면서 방산 수출 전략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렇듯 모든 정부기관은 뭘 하든 간에 너도 나도 4대 방산 강국 달성을 위한다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방산 수출 세계 4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해양전시회인 마덱스를 홍보할 때도, 이번 폴란드 수출권을 홍보할 때도 모든 게 방산 수출 4대 강국과 항상 결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경련에서는 방산 수출 4대 강국이 되면 매출이 90% 가까이 증가하고 고용도 2배로 늘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럼 방산 수출 4대 강국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국기원이 발표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39%, 러시아가 19%, 프랑스가 11%이고 중국이 4.6%, 독일이 4.5%, 이탈리아가 3.1%, 영국이 2.9%, 그리고 우리나라가 2.8%입니다. 2020년보다 한 계단이 상승했고, 최근의 수주 실적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와 영국은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4위가 되려면 지금의 점유율을 2% 이상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중국과 독일을 앞설 수가 있으니까요. 점유율 차이를 보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난 5년간의 성장세를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2020년까지 30억 불 수준이었던 방산 수주액이 2021년에는 72억 달러, 2022년에는 17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방산 수출 4대 강국의 핵심은 지금의 이 추세를 얼마만큼 유지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데이터를 다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기연이 발표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점유율이란 최근 5년의 방산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즉 2021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점유율이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치 수출 금액을 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한 해씩 순위를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2017년에 11위, 2018년에 6위, 2019년과 2020년 7위, 2021년은 10위입니다. 해마다 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방산 수출 6위까지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은 거의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독일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었었고 이때 독일이 5위, 우리가 6위였습니다. 잘하면 이길 뻔도 했죠. 그리고 2020년을 보면 중국을 한번 이겼었습니다. 우리가 7위, 중국이 8위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아직 넘사벽이지만 독일과 중국은 그의 실적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의 추세를 잘만 유지한다면 방산 수출 4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 무기의 경쟁력이 의심되고 중국 무기 품질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서 반사 이익도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시해야 할 것이 바로 독일인데요.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독일의 무기 수출 최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독일 수출 무기의 25%를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독일의 매출 역시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점유율을 앞지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4대 강국이 되려면 독일산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우선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기원의 방산시장 연감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하는데 제가 3년치 방산시장 연감을 분석해 보니까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연도별 방산 수출 실적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값이 변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것까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 년도 수출 실적값이 매년 달라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방산 수출 소식을 많이 들으실 테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돈으로 22조에 달하는 수출을 달성했다고 하는 건데 2022년 하나 매출이 6.5조, LIG 넥스원 매출이 2.2조, 카이가 2.7조, 현대로템 매출이 1조 정도였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습니까? 분명 22조 원을 수출했다고 했는데 레이저 방산업체 전체 매출액 합이 12조 원에서 13조 원밖에 안 됩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매출도 분명 있었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정부와 언론에서 말하는 방산 수출 22조 원은 수출 금액이 아니라 수주 금액입니다. 실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라는 거죠. 작년에 폴란드와 계약한 17조 원도 수출 금액이 아니라 2030년까지 벌어들일 계약 금액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 수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말 방산업체의 수주 잔고가 60조 원에서 80조 원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17조 원의 방산 수출 수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사를 보면 무기 수출액이 75억 달러가 되었고 방사청에서는 처음으로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었다고 홍보했었습니다. 무기 수출을 부각시키기 위함인데 이건 역시 사실이 왜곡입니다. 75억 달러는 그의 수주액이고 무기 수입액은 그의 실제 해외 지출액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성과를 자랑하려고 성격이 다른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얼핏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이 왜곡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사를 보실 때 수주액인지 실제 수출액인지를 구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수주액만 관리할 뿐 실제 방산 수출액은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